뼈아픈 대신 백미보다 현미의 발암물질인 무기비소 함량이 48%가 높다. 네, 충격입니다. 제가 방송할 때마다 정말 소중하게 들고 오는 게 네. 현미차잖아요. 현미 이렇게 볶아가지고 매일 물로 끓여 먹고 있는데 네. 무기 비소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1급 발암물질이다. 그러니까 무서워. 겁은 일단 나는데요. 네, 비소는요 독약으로 쓰였을 만큼 굉장히 독성이 강한 반금속입니다. 근데 자연계에 굉장히 널리 분포하고 있어서 토양에도 많고 물에도 많습니다. 이 비소가요 산소랑 황이랑 염소의 결합을 하면 바로 그게 무기비소가 되는데 물에 잘 녹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벼를 재배할 때 보시면은 논에다 물을 받아서 벼를 키우잖아요. 네. 벼가 자라면서 논물에 있는 비소랑 흙에 있는 비소를 끌어당깁니다. 흡수를 해서 이게 어디로 제일 많이 가냐면은 벼의 쌀의 껍데기 부분, 겨 부분에 많이 비소가 옮겨가게 됩니다. 근데 백미는 우리가 먹을 때 도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바깥으로 안 먹게 될 수 있는데 현미는 좀 덜 깎아내고 먹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비소가 계속 우리 몸에 쌓이게 되면은요, 근만성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일단 간과 콩팥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혈관 질환을 일으키고요. 근데 이게 흡수되고 배설되는 과정에서 피부암과 폐암, 방광암 이런 암 발생의 위험도 높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아이들인데요. 아이들의 경우에 성장기에 비소에 많이 노출이 되게 되면은 신경 발달이 덜 되게 돼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니 사실 현미가 건강식이라고 해서 매 끼니마다 막 저도 그 남편까지도 엄청 먹였는데 제가 지금 발암 물질을 챙겨준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지금 깜짝 놀랐는데 그럼 어떻게 오늘부터 현미 다 끊어야 되나요? 아이고. 네, 이 뉴스 보시고 가족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현미밥을 하셨던 주부님들께서 가장 놀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끊지 않고 열심히 드셔도 됩니다. 자, 이번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연구 결과가 아니고 미국 연구 결과입니다. 네. 미국에서는요, 옛날에 비소가 들어있는 농약을 좀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토양에 비소가 많아서 그 땅에서 자란 쌀에 비소 농도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지만 우리 국내에서 재배하는 쌀에 있어서는 비소가 낮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식약처가요, 굉장히 깐깐합니다. 그래서 그 음식물에 들어있는 비소 농도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특히 현재 백미의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200 마이크로그램 이하로 조절을 하고 있고요. 현미의 경우는 이걸 350 마이크로그램 미만으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현미로 인해서 한국인들이 얼마나 많은 비소에 노출이 되는가를 조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안전하게 노출할 수 있는 걸 100이라고 친다면 현재 노출량은 30 정도로 안전한 수준이었습니다. 네. 박주 아나운서 그 국내산 현미로 볶아 드시는 거죠? 지금 드시는 거는. 일단 마셔도 돼서 한 모금 마셨어요. 다행이네요. 혹시 몰라서 안 마시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점이 이 발암물질인 무기비소 함량이 높은 건 우리나라 현미가 아니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현미였다는 점 꼭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뭐 미시간 주립대학 연구 결과니까 그 미국 동쪽에 미시간주 있지 않나요? 네. 그쪽 토양에서 이제 나온 연구 결과다 생각을 하고 일단은 이제 국내산 현미는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하셨지만 저 또 걱정 많잖아요. 예, 기왕 먹는 거 현미는 먹되 그 비소 함량은 무기비소 함량은 최대한 뭐 안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방법이 있습니다. 현미 속에 무기비소를 덜 먹으려면 자, 제가 물에 충분히 불려서 드시면 됩니다. 자, 비소 때문에 현미를 포기하기에는 현미는 너무 좋은 식품입니다. 이 안에 항산화 영양소도 많고요. 무기질, 미네랄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섬유소가 백미의 3배나 많아서 변통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 섬유소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도 좀 낮추는 그런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힌트는 뭐냐면요. 무기비소가 물에 잘 녹는다는 바로 그 점이에요. 그래서 좀 물에 깨끗하게 씻어서 불려서 드시게 되면은 줄여서 드실 수가 있는데요. 현미로 밥을 할 때는 물에 한 3-4번 정도 충분히 씻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현미에 한 6배 정도의 물을 붓고 1시간 정도 불려주세요. 불리고 난 다음에 이 불린 물은 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생물을 받아서 밥을 지으시게 되면 현미가 가진 영양소는 95% 가지고 가면서 현미가 가진 비소는 35%나 줄여서 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이게 습관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냥 하던 대로 그냥 한 2-3번 휙 하시고 바로 이렇게
조리하지 마시고 습관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미 경우 서너 번 이렇게 헹구시고 6배의 물을 넣어가지고 1시간을 담갔다가 그 물은 버리셔야 된다는 거 와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불려서 이렇게 닦아주셨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네. 그냥 2번 쓱쓱 한 다음에 프라이팬에 쓱 바로 볶았었어요. 지금 배우셨죠? 네네. 근데 뭐 국내산 현미는 네. 토질에 있어서 네. 미국보다 안전하기 때문에 괜찮았던 습관이지만 네. 혹시 몰라서 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네, 한뉴스 브리핑 두 번째 주제 바로 이거였습니다. 숙면을 야. 잘 취하면 다이어트 효과가 쑥 올라간다. 야하. 30분 걷기와 맞먹는 칼로리 소모 효과였는데요. 잠잘 때 뭐 숨만 쉬는 거 아니었나요? 숨만 쉬어도 살이 빠지는 건가요, 이거 교수님? 너무 좋은 연구 결과 아니에요? 진짜 제발. 기초대사량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가만히 있을 때도 심장도 뛰고 숨도 쉬고 장기들이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때 필요한 에너지를 칼로리를 기초대사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기초대사량은 우리가 활동할 때나 잘 때나 최소한으로 필요한 양이라서 수면 중에도 깨어있을 때랑 비슷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데요. 기초대사량은 연령, 키, 체중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시간당 40에서 55kcal 정도를 소모하게 되고 7시간에서 9시간 정도를 충분히 주무시게 되면 이때 소모되는 에너지가 250에서 500kcal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500kcal 정도 되니까 30분 정도 걷기 운동하는 것만큼의 칼로리를 수면 중에 사용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잠만 자도 체중이 빠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숙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깊이 주무시지 못하시면 짜증나고 피곤하고 하기만 한 게 아니라 대사에 안 좋다는 게 최근 연구의 정설이거든요. 숙면을 취하지 못하시면 혈당구 조절도 잘 안 되고 전신염증 반응도 심해지시고 당뇨도 많이 생기고 체중도 많이 증가한다는 게 잘 알려져 있어서 숙면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생활 습관이라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잠만 잘 자도 살이 빠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러는데 그만큼 소문도 좀 무성하더라고요. 이 잠 다이어트. 그래서 제가 팩트맨 임지웅이 한번 좀 알아봤거든요. 어떤 소문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잠을 서늘하게 자면 살이 쭉쭉 잘 빠진다. 서늘하게. 이런 소문이 좀 있거든요. 서늘하게 자. 네. 두 번째는 또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자면은 살이 더 잘 빠진다. 들어봤어요. 네, 들어보셨죠? 네. 세 번째, 1시간 더 자면 살이 쭉쭉 더 빠진다.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만 하면 살이 빨리 빠질 수 있다는 소문이에요, 소문. 서늘하게 자면 저는 배탈 나던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저는 자식이 무조건 서운할 지금 거지. 등 허리 다 지지고 자요. 할머니 스타일이라 1, 2번은 헛소문이고 3번만 맞으면 좋겠는데 좀 진실과 거짓을 좀 가려주세요, 박 교수님. 네, 먼저 서늘하게 잠을 자게 되면 살이 더 잘 빠진다에 대해서는 네, 정답입니다. 정말요? 연구 결과 등에서 그러니까 춥게 주무시는 거는 아니고요. 한 18도에서 19도 정도로 약간 서늘한 정도로 잠을 자면은 진짜. 살이 좀 더 잘 빠진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는데요. 우와. 그 이유가 우리 몸에 나쁜 지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소모해가지고 체온을 유지하는 갈색 지방이라는 게 있는데 서늘하게 잘 경우에는 그것이 좀 더 활성화돼가지고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면 살이 잘 빠진다에 대해서는 정답은 X입니다. 아. 그 X인 이유는 이게 어떤 연구 결과에서는 간헐적 단식을 하면 잠을 잘 자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일부 있긴 했는데요. 그것이 뭐 살을 빼는 데 도움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X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1시간 더 잠을 자면은 살이 잘 빠진다. 이거 같은 진짠가요? 경우에는 정답. 오. 와우.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숙면을 못할 경우에는 우리 몸에 안 좋은 활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들 중에서 대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잠을 잘 못 주무시게 되면은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오히려 이제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은 조금 나오고 스트레스를 느끼는 호르몬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피곤하거나 그러면 자꾸 단 거 땡기고 간식 같은 거 많이 드시고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면을 잘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더 살이 찌는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숙면을 잘 취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서늘하게 자고 수면 시간을 늘리는 것 외에도 또 자면서 다이어트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자, 근육량을 높이면 살이 더 잘 빠진다고 합니다. 어머, 저는 근육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정말 불리할 것 같은데 아니 그 근육량이랑 네. 다이어트랑 상관이 있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근육량을 늘릴 경우에는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앞서
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몸에서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면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를 쓰는 건데 우리 근육 같은 경우에는 지방보다 가만히 있어도 소모되는 에너지의 량이 한 3배 정도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늘어날 경우에는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살 빼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 믿고 근육량만 늘린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쓰여지는 에너지 양은 사실 살 빼는데 충분하진 않고 오히려 이제 근육을 늘리기 위한 운동들을 열심히 하시게 되면은 운동을 하실 때뿐만 아니라 운동을 쉬는 시간에 있어서도 에너지 소모량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근육량을 늘리는 운동들을 많이 하시고 근육량이 늘어난다면 살 빼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